여러분, 혹시 최근에 전세 만기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 알아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아주 불길하고 인정하기 싫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세라는 제도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주거 사다리로서의 전세는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전세 보증금, 과연 2년 뒤에도 온전하게 여러분 손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가장 거대한 주거 패러다임의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역전세난이다, 전세 사기 때문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을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 하나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뉴스 앵커들이 말하지 않는, 아니 무서워서 말 못하는 전세 소멸의 시나리오와 그 속에서 월세 300만 원 시대를 맞이할 여러분이 당장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부터 냉정하게 직시해봅시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보죠.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4%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에서 4년 전만 해도 누가 아파트에 월세 사라, 바보 아니야? 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남 주요 단지의 월세가 직장인 월급을 뛰어넘어 300만 원, 4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실제로 올해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84제곱미터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월세를 사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신뢰의 붕괴와 돈의 배신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붕괴입니다. 2022년부터 터진 빌라왕, 건축왕 사건 기억하시죠? 수천 명의 청년들이 피 같은 보증금을 떼이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는 161채의 보증금 266억 원에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이 담긴 진짜 상처는 돈이 아닙니다. 바로 공포입니다. 아, 집주인한테 큰 돈을 맡기면 안 되는구나. 전세 보증금은 은행에 맡긴 예금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남에게 빌려준 무담보 대출이었구나. 이 사실을 온 국민이 깨달아 버린 겁니다. 세입자는 이제 집주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최소로 줄이고 차라리 월세를 내는 반전세를 택합니다. 스스로 월세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돈의 배신, 즉 금리입니다. 과거에 전세가 유지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과 저금리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을 생각해 볼까요? 옛날엔 전세금 5억 받아서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쏠쏠했거나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무이자 대출이자 투자의 지렛대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집값은 떨어지거나 정체되어 있고 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받아도 굴릴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돌려줄 때 못 돌려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 집주인들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 겁니다. 세입자는 무서워서 전세를 피하고 집주인은 돈이 안 돼서 전세를 피합니다.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죠? 이게 바로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설마 전세가 완전히 없어지겠어? 네, 물론 하루아침에 법으로 금지되진 않겠죠. 하지만 전세의 종말이 불러올 미래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이 충격을 체감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당장 내년 여러분의 재계약 시점에 벌어질 일입니다. 시나리오 A, 전세 난민이 된 김 과장. 여기 서울 마포의 30평대 아파트에 전세 6억 원으로 살고 있는 40대 김 과장님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그는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연 2.5% 금리로 빌렸습니다. 한 달 이자가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이었죠. 관리비 합쳐도 월 120만 원이면 서울 한복판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역시 전세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재계약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대출 금리가 4%로 뛰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34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갑자기 주거 비용이 1.5배가 넘게 뛴 겁니다. 김 과장은 생각합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경기도로 이사 가자. 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집주인이 말합니다. 죄송한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보증금을 못 돌려드리겠네요. 그냥 더 사시거나 경매 넘기세요.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한 역전세의 덫입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 빌라 거래의 25%가 역전세였습니다. 김 과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이자를 내며 그 집에 갇히거나 보증금을 떼일 각오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B, 월세 지옥에 빠진 이대리. 이번엔 사회초년생 이대리입니다.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 월세로 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소득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 수요가 폭발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죠. 1년 뒤 집주인이 통보합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월세 120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싫으면 나가시고요.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의 청년들이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는 그 끔찍한 현실이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이대리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동잣돈이 안 모이니 내 집 마련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완벽한 빈곤의 굴레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무서워지시나요? 이 거대한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좀 풀어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변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월세의 공습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손 놓고 앉아서 월세 내느라 거지 됐어요 라고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전세 소멸의 시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비용의 재정의입니다. 이제 집은 소유가 아니라 집은 비용으로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해서 비용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전세금 5억 원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건 그 5억 원을 4% 예금에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 2천만 원의 기회비용을 매년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 이자와 그 돈을 뺐을 때의 투자 수익률, 그리고 월세 전환 시의 비용을 엑셀로 철저하게 비교하십시오. 놀랍게도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무리한 전세대출을 받는 것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면서 남은 현금으로 고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이득인 구간이 발생합니다. 맹목적인 전세 고집을 버리고 유연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템입니다. 아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설마 집주인이 안 돌려주겠어? 보험료가 너무 아까운데. 이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집값 조정기가 길어지면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겁니다. 멀쩡해 보이던 집주인도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이고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를 가장 최우선 순위로 따져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월세가 싸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 집은 폭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십시오. 과거 대한민국 부의 방정식은 부동산 몰빵이었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두면 언젠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전세 제도가 무너지면 갭 투자의 시대도 저물게 됩니다. 즉, 적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유동화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 정도는 커버해 줄 수 있는 금융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월세 300만 원 시대를 버텨내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여러분, 전세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기이한 제도였습니다. 고성장, 저금리 시대가 낳은 유산이었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그리고 신뢰의 붕괴가 이 제도의 수명을 끝내버렸습니다. 전환은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부정하며 사라져가는 전세배에 끝까지 매달려 있다가 수장될 것이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구명보트로 갈아타고 새로운 파도에 적응할 것입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는 비용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집을 사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전세 계약서와 대출 통장을 꺼내놓고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의 2년 뒤를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전세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하는 10년 전 전세값은 얼마였습니까?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